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사철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철나무. 이 사철나무 못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철나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무슨 공부하냐고요? 사철나무의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사철나무가 어떤 나무이고 요 사철나무의 열매 모습 보셨습니까? 그 아주 앙증맞고 귀엽고 마치 외계인의 눈처럼 보이는 신기한 열매 모습까지 오늘 확실하게 사철나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철나무는 11월달, 요즘이죠. 11월달이 되면 이렇게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열매가 있게 돼서 이런 아주 특이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보면 와,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빨간 씨앗이 이렇게 3개가 툭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빨간 씨앗 2개가 요 열매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아주 특이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바로 티는 열매, 삭과라고 합니다. 요게 한자로 삭과라고 하고 우리말로 티는 열매인데, 보면은 여기 요 밝은 부분, 요 밝은색의 요 부분이 두껍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열매 껍질이죠. 한자로는 과피라고 합니다. 과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고 피는 껍데기죠. 그래서 과일의 껍데기, 그래서 열매 껍질이라고 하는데, 요 열매 껍질이 11월 달이 되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저절로 탁 터져버리죠. 터지면서 이 속에 들어있던 열매 껍질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2개가 툭 튀어나옵니다. 툭 튀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열매 삭과를 티는 열매라고 합니다. 티는 열매라고 하는데, 요 티는 열매의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빨간색 부분, 요게 씨앗이 들어있는 건데, 씨앗을 요 씨앗은 원래 씨앗은 이렇게 하얀색이죠. 하얀색에 백색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요 백색의 씨앗을 빨간색의 요 껍질이 싸고 있는 거죠. 빨간색의 껍질이 싸고 있는데, 요 빨간색의 껍질은 다른 식물들의 씨앗의 껍질은 딱딱하거나 아주 단단하죠. 우리가 호박씨를 생각을 하면 호박씨의 껍질이 단단한 껍질이 씨앗을 싸고 있는데, 요거는 이 헛씨 껍질은 가짜 씨앗의 껍질이 이 씨앗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씨앗의 껍질이라고 하는 이유가, 요 씨앗의 껍질 빨간색은 바로 육질입니다. 육질. 우리가 육질은 우리말로는 열매살이라고 하죠.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살이 요 씨앗을 감싸고 있죠. 씨앗을 감싸서 씨앗의 껍데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씨앗은 우리가 씨앗의 껍질을 우리는 씨껍질이라고 하지 않고 종피라고 하지 않고 앞에 가라는 말을 붙여서 가짜 씨앗의 껍질이다. 그래서 헛씨 껍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바로 요즘이죠. 11월 달에 나가면은 우리 아파트에 계단 밖에 나가면 바로 요 열매를 만날 수 있죠. 아파트 화단에 이 사철나무 없는 아파트가 없을 겁니다. 사철나무가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이 열매를 구경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요 열매는 이렇게 달려가지고 겨울에 눈이 내릴 때까지, 겨울에도 요 열매는 요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하얀 눈이 요 위에 쌓여 있는 모양은, 하얀 눈 속에서 초록색의 잎도 아직 살아 있고, 그리고 이런 흰색의 열매 껍질 속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빨간색의 외계인의 눈 같은 것이 하얀 눈에서 빨갛게 살짝 드러나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사철나무인데, 이 사철나무는 6월달이 되면 꽃이 피죠. 6월달에 이런 꽃이 피는데,
요 연한 초록색, 그래서 이런 황록색의 꽃을 피게 되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핍니다. 여기가 이제 가지가 올라오고, 여기가 가지의 끝부분입니다. 가지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길게 꽃대가 올라오죠. 길게 꽃대가 올라오고, 이 꽃대가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는 꽃자루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3개의 꽃자루가 나오고, 이 꽃자루는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서 다시 3개의 꽃자루가 나오고, 3개의 꽃자루가 나오고, 다시 여기 또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다시 3개의 꽃자루가 나오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 둘, 3개의 작은 꽃자루가 나오고, 이 꽃자루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 가운데에 있는 이 꽃이 다른 꽃보다가 제일 먼저 피게 됩니다.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꽃자루에서 꽃이 하나, 둘, 셋, 3개의 꽃이 피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꽃이 먼저 피고, 양쪽에 있는 꽃은 아직 피지 못하고 꽃봉오리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3개로 갈라지는 꽃자루에서 꽃이 피고,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꽃이 먼저 피고, 이러한 순서로 꽃이 피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들은 취산화서, 작은 모임 꽃차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구조로 취산화서로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사철나무죠. 그리고 이 사철나무의 꽃은 이렇게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꽃을 보면은 꽃이 6 내지 7mm로 작은 꽃이 이렇게 다닥다닥 달리게 되는데, 꽃잎이 4개가 있죠. 4개의 꽃잎이 있고, 4개의 꽃잎 속에는 이렇게 네모난 초록색의 네모난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꽃쟁반,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합니다. 화반이라고 하는 꽃쟁반이 네모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로 하고 있는데, 요 4개의 사각형이 나는 이런 꽃쟁반에서 이렇게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 이렇게 수술대가 올라오고 꽃밥이 달리는데, 수술대도 4개가 있고 꽃밥도 4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암술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아래 요 씨방 부분도 4개의 씨방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씨방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보면은 꽃잎도 4개, 수술도 4개, 씨방도 4개. 그래서 모든 것이 숫자가 4개다. 숫자가 4개다 해서 사수성, 4개의 숫자를 가진 성질이 있다 해서 사수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꽃을 우리는 사수성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사철나무인데, 이 사철나무는 1년 내내 초록빛을 잃지를 않죠. 초록빛을 잃지를 않고 항상 초록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사철나무의 꽃말이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러한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철나무인데, 이렇게 잎도 아주 상당히 예쁘죠. 잎도 예쁘고, 잎은 두터운 혁질, 가죽질이죠. 가죽처럼 두꺼우면서 잎에 광택이 나서 반짝반짝 사시사철 빛이 나는, 그러면서 잎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톱니가 있는데 둔한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양성하죠. 쌍성꽃이다 하는데, 이러한 수술을 보면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고, 그래서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암술은 암술대 아래에 이렇게 씨방이 있기 때문에 암술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양성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쌍성꽃들은 꽃 하나하나가 모두 다, 요 꽃 한 개 한 개가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쌍성꽃이죠. 그래서 요 꽃들 하나하나가 가을이 되면 모두 이렇게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고 요 가지를 키를 보면은 키가 높이가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늘 푸른 상록수이면서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죠. 털이 없고 이렇게 능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가지들이 엄청 많이 타닥타닥 많이 달리게 되죠. 가지들이 많이 달린다 하는 것은 가지를 잘라내면은 여기를 잘라내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철나무는 가지를 잘라서 나무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가지를 전정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사철나무죠.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열매와 예쁜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철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